안녕하세요, 정욱입니다. 북카페 라파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양피지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아주 오래전에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 양피지에 글씨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양피지가 만들어진 배경이 있어요. 아주 예전에 바로 오늘날 이 터키 땅에 페르가몬이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페르가몬. 그런데 물론 터키에서 한참 더 아래로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아프리카가 있고 이집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는 나일강, 그러니까 인류 4대 문명 중에 하나잖아요. 그 나일강 변에 있는 어떤 식물을 엮어서 파피루스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파피루스를 종이 대신 사용했고, 그 파피루스가 오늘날로 치면 터키 땅까지 수출되었었다고 합니다. 그 예전에도 이렇게 수입을 하고 수출을 했었다는 게 참 재미있죠. 그런데 오늘날 터키 땅에 있는 페르가몬 왕국의 도서관이 갑자기 성장합니다. 그것을 전해들은 이집트 쪽에서 파피루스를 터키 쪽으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해요. 그래서 이제 터키에 있는 그 페르가몬 왕국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그 터키 땅에는 예로부터 양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또 나중에 돌궐, 그러니까 투르크 사람들이, 서투르크 사람들이 오늘날로 치면 터키 땅까지 양떼들을 몰고 와서 양을 키우면서 이제 그 제국을 만들고, 그러니까 셀주크 제국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해가 될 수 있죠. 어쨌든 양을 키우기에 적당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양 가죽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양 가죽을 어떻게 잘 평평하게 피고 잘 말리고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양피지, 그러니까 양 가죽을 이용해서 종이처럼 만든 그 양피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페르가몬 왕국이 양피지를 가장 처음 만든 것인지는 확실치 않아요. 하지만 양피지를 가장 많이 만들어서 보급했다고 할까요? 그것은 분명히 페르가몬 왕국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양피지를 페르가미노, 스페인어로는 페르가미노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읽어드릴 책 본문 중에도 나오지만, 이 페르가미노, 즉 양피지가 커피에도 한 용어로 사용됩니다. 뭐냐 하면, 이 커피 열매를 이제 좀 씻고 열매에 있는 얼마 안 되는 그 과육을 벗겨내요. 그러면 씨가 2개가 나옵니다. 이 씨 2개를 한 번 더 씻고,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습식 가공법, 또는 영어로 하면 wet method라고 하는데, 이 습식 가공법으로 진행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씨를 2개의 씨를 이제 2개의 씨가 아니라 이제 커피 열매가 엄청 많으니까 씨도 엄청 많겠죠. 그 커피 씨를 이제 씻고 햇볕에 말립니다. 햇볕에 보통 3일에서 4일 말리는데, 물론 요즘에는 건조기 속으로 쏙 들어가기도 해요. 권장드리고 싶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말리고 나면 이 씨라고는 하지만 씨에 있는 과일 성분이 말라서 어떤 그 막을 형성해요. 그리고 이 씨를 이제 말린 후에 농장마다 노하우가 다 다릅니다. 어떤 곳은 약간 땅 아래로 이렇게 콘크리트로 벽을 만들어서 일종의 저장 창고 같은 것을 만드는 것도 있고, 어떤 곳은 나무로 창고를 만들기도 하고, 다 방법이 다른데, 어쨌든 이 햇볕에 건조한 씨를 숙성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짧게는 1달 반, 길게는 두세 달 정도 이렇게 숙성시키는 기간이 있어요. 숙성을 시키고 나면 커피의 그 씨 색깔이 좀 변해서 황금색, 약간 누르스름한 금색으로 변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과일 성분이 마르면서 막을 형성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막이 황금색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를 황금 커피라고 부릅니다. 스페인어로는 카페 오로. 카페는 커피고, 오로가 바로 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커피, 황금 커피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바로 이 막, 누렇게 된 그 막을 또 아까 말씀드린 양피지와 동일한 단어인 페르가미노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양피지의 그 페르가미노, 또 커피의 그 황금색을 띠고 있는 페르가미노, 이 2개 모두 수분을 얼마나 함유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그것을 함수율이라고 합니다.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백분율, 그러니까 함수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양피지의 단점은 뭐냐면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면 함수율에 의해서 너무 수분이 많으면 잉크가 번지겠죠.
너무 바짝 말라 있는 양피지라면 이 잉크가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필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양피지에 적혀 있는 내용이나 그려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새로운 양피지에 또 베끼는 거죠. 베껴서 쓰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필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 사람들 진짜 오늘날과 같은 인쇄술이 없는 그 시대에 이 필사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도 참 대단합니다. 이 커피의 페르가미노는 이 커피 가공의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페르가미노를 벗겨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벼 이삭을 우리가 쌀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를 긁어내지 않습니까? 탈곡기로.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탈곡기와 같은 것으로 그 커피 씨의 페르가미노를 긁어냅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아는 우리가 보통 생두라고 하는 근데 색깔이 약간 녹색, 그린색을 띠고 있어서 그린빈이라고 한다는 말씀 한번 드렸어요. 그린빈이 되는 것이고 이 그린빈을 로스팅하면 볶으면 우리가 아는 이제 커피 색깔을 띠고 있는 그 원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페르가미노의 함수율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이 페르가미노를 이제 벗겨내고 그것은 이제 어떤 자루에 담아서 로스팅을 하는 곳까지 이제 그 대부분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 유럽 이런 나라들로 수출이 되겠죠. 그 자루 상태로 수출이 되어서 로스팅을 하는 곳까지 이동되는데 그 커피 씨가 함유하고 있는 수분, 즉 함수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10에서 12%를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로스팅이 잘 되고 좋은 커피 맛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터키에 있었던 페르가몬 왕국, 그 페르가몬 왕국이 만들어냈던 양피지 페르가미노. 네, 얘기가 좀 길어졌죠. 그런데 유럽에서 이제 가장 오래된 대학교라고 하면은 스페인 살라망카라는 곳에 있는 서기 1218년에 세워진 살라망카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제 유럽에 있는 몇몇 대학교들이 서로 자신들이 더 오래됐다고 주장을 하지만 교황청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대학, 그러니까 가장 유럽에서 오래된 대학은 1218년에 설립된 스페인 살라망카에 있는 살라망카 대학교예요. 이 살라망카 대학교 안에 도서관이 있는데 이 도서관은 1254년에 만들어졌어요. 1254년에 건물도 짓고 그 안에 이제 도서관을 만든 것이죠. 이곳에 가면은 16세기 이전 아주 오래된 책들이 100만 권이나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11세기에 만들어진 성가 모음집, 당연히 양피지로 만들었겠죠. 네, 이런 놀라운 것들이 스페인 살라망카 대학교에 있는데 물론 제가 터키 이야기를 하다가 스페인까지 이어졌지만 그리고 또 터키 그 페르가몬 왕국의 그 페르가미노 양피지, 그 페르가미노가 커피의 황금 색깔을 띠고 있는 그 막을 또 페르가미노라고 한다라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오늘은 148페이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황금 커피. 진가비는 용기를 냈고 한덕기의 손을 잡은 채 열기구에 올랐다. 여보와 함께 타니까 위로 올라가도 무섭진 않겠죠? 걱정하지 마, 가비야. 여기 파무칼레에서 타는 열기구는 카파도키아에서 타는 것보다 좀 더 포근한 느낌이야. 카파도키아는 달 표면 같기도 한데 여기 파무칼레는 눈 덮인 듯 하얀 온천장과 역사를 품은 히에라폴리스, 그리고 그 주위의 산들이 아름다운 경치를 만들고 있어. 물론 어느 쪽이 더 멋지다고 말할 수는 없고 난 우리 여보와 함께라면 어디든 다 좋아요. 가비야, 커피와 관련된 얘기 하나 해줄까? 가스 연료로 불을 붙인 열기구가 힘찬 소리와 함께 서서히 하늘로 떠오를 때 한덕기가 진가비의 긴장을 풀어주려고 말하기 시작했다. 파무칼레와 커피가 무슨 관련이 있어요? 옛날 이름 히에라폴리스는 더더욱 커피와는 관련이 없을 것 같고, 사실 커피와 직접적인 관련은 아닌데 어떤 단어와 관련이 있어. 고대 이집트에서는 나일강 유역에 자라는 식물의 줄기를 이용하여 파피루스를 만들어 종이처럼 사용했다고 하잖아. 그런데 바로 여기 파무칼레 지역을 다스리던 페르가몬 왕국의 도서관이 빠르게 발전하는 것을 본 이집트가 어느 순간 파피루스의 수출을 금지했고, 이에 페르가몬 왕국은 파피루스 대신 양가죽을 이용했대. 터키 땅에는 예로부터 양이 많았으니까 그 가죽을 종이처럼 사용하기도 했는데
페르가몬 왕국이 이를 개선하여 양피지를 만들게 된 거지. 그래서 왕국의 이름 페르가몬을 인용해 양피지를 페르가미노라고 해. 그리고 일반적으로 커피를 만들기 위해선 커피 체리의 과육을 벗겨내고 씨를 씻어 약 3일 정도 햇볕에 말린 후 자루에 담아 2-3개월 동안 창고에 보관하며 숙성시키거든. 바로 이 씨에 조금 남아있는 과일 성분이 말라붙으면서 누런 색깔을 띤 껍데기가 되는데 이것도 스페인어로 페르가미노야. 페르가미노의 색깔이 누런 황금빛이라 스페인어로 카페오로라고 하고 탈곡기와 비슷한 기계로 페르가미노를 벗겨내면 연한 연두색을 띠게 되지. 그렇죠. 그게 바로 생두인데요. 색깔 때문에 영어로는 그린빈이라고 해요. 조금 전에 뭐라고 했죠? 페르가미노? 페르가미노는 영어로 파치먼트라 하고요. 우리 어버는 어떻게 그런 것을 다 알았어요? 예전에 한번 말했는데 코스타리카에 커피 농장 운영하는 마누엘이라고 그 아저씨가 농장 구경시켜주면서 커피 젤리 따는 것은 물론 체리를 물에 씻는 것부터 모든 공정을 내게 보여주며 설명했어. 황금빛 색깔 때문만이 아니라 수백 번의 뜨거운 낮과 차가운 밤을 견디며 단단한 씨가 되고 사람의 정성에 커피를 예술로 여기는 철학이 더해진 매우 귀한 것이기에 황금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아,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그 이름 얼핏 기억나요. 마누엘? 나도 코스타리카에 가서 커피 농장 구경하고 싶어요. 당연히 가봐야지. 네가 우리나라 최고의 바리스타인데. 어머, 내가 무슨 최고의 바리스타? 그냥 갑이라는 내 이름 때문에 커피를 좋아해서 바리스타가 된 거지. 그런데 정말 신기하다. 내 이름 가비 때문에 커피에 관심을 갖게 되어 카페 가비를 열었고 오늘날 커피와 가장 유사한 방법으로 커피를 처음 마셨던 곳이 터키라는 게 궁금해서 터키에 왔어요. 터키에서 우리 여보를 다시 만났고 또 여보는 커피와 관련된 단어인 페르가미노의 어원이 바로 여기 터키 땅에 있었던 페르가몬 왕국이라 하고 또 슐레이만과 록셀라나의 커피잔을 갖게 됐어. 그 잔에 커피를 마시면 우린 마술처럼 활활 타오르고 여보가 외국에서 사용하는 예명이 솔로몬 그러니까 슐레이만이고 내 세례명 로사는 바로 록셀라나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정말 우리가 전생에 슐레이만과 록셀라나였을까? 난 그렇게 믿고 있어.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우리가 터키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고. 네, 북카페 라파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까?